뭐 좀 막 써있더라고. 예? 미용실 맛집, 유부남 맛집이라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우 저게 뭐야? 꼬리에 꼬리를 문 위험한 소문이 한 여인을 쫓고 있습니다. 가정을 가진 변호사가 너무나 이게 뭔 일이라니. 왜 남의 가정을 그렇게 해? 진짠가? 소문이 참 무섭죠. 그럼요. 또 한번 봐라 그런 시각이가 뭐 있겠죠. 이거는 정말 믿으려고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진흙탕 같은 추문으로 거리를 도배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쁜 일상이 이어지던 평일 오후. 시민들의 걸음이 골목길 한쪽에 멈췄습니다. 애들 찾는 전단지인 줄 알고 그래서 뭐지? 이거 딱 봐도 이거 이렇게 하면 무서울 텐데 하는 생각을 들긴 하더라고요. 그냥 수학스러운 얘기를 거기 써놨으니까 아유 별로매 폈네 다 있네. 한 여인을 비방하는 전단지였습니다. 사진까지 저렇게 올. 상간녀 얘기하잖아요 지금. 2달 전 이대원 씨 역시 수상한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 미용실 광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미용실 광고라기보다는 뭔가 사람을 좀 비난하는 글에 좀 가까웠고 민망한 글귀에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는데요. 여기 쪽에 또 붙여 있었어요. 그 전단지가. 예. 또요? 늦은 시간에 발견이 됐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웠죠. 버스 정류장이면 사람이 많은데. 상간녀라는 비난과 함께 사진과 이름, 직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적힌 종이 한 장. 찜찜한 마음에 적혀있는 SNS 계정 주소를 검색했는데요. 그런데 피해를 당하고 계신 거는 그 SNS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알았어요. 사진 속 여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테러행위나 다름없는 것 같다 싶어서 바로 제보를 했죠.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요? 거리를 뒤흔든 불륜 스캔들.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 가는 일조차 없답니다. 이 동네에서 미용실을 한 지가 15, 16년 됐거든요. 큰애 2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대까지 지금까지 그냥 거의 일만 하고 살았었어요. 애쓰셨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여기 아주 시원시원하게 아주. 처음 전단지를 발견한 곳은 작년 10월 미용실 입구였습니다. 여기 미용실에 그냥 저기 앞에 붙어 있었어요. 12시 10분쯤 나갔는데 전단지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네? 상간녀 불륜을 저질렀으면 이런 벌은 받아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이게 보기도 싫어서 사실은 그냥 꼬깃꼬깃 해가지고 얼마 황당해요. 이건 장난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아 이거 누구지? 뭐지?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짐을 갖다 놓으러 미용실을 왔는데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또 전단지 붙어 있다고. 그날 저녁 또다시 미용실을 찾은 범인. 아 남편분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당황스러웠어요 그때는. 이게 뭐지 하고 이게 왜 붙었을까라는 생각. 그럴 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냐고 물어는 봤죠. 이거 붙어 이게 뭐야라고. 나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의심은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망신을 주거나 그러기에는 이제 그런 문구가 가장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범인은 집요했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예약이 있어서 출근을 했는데 또 여기 앞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밤 사이에 또 찾아온 거예요? 하루에 3번 찾아온 거네.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원장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렇죠. 차라리 정말 내가 만약에 상간녀라면 소송을 하시지. 경찰도 제발 혹시 모르니까 그런 일 없냐고. 없다고. 대범하게도 건물 2층에 자리한 미용실 문 앞까지 찾아온 범인. 건물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경 검은색 둥근 책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길을 건너와 곧바로 건물로 향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건물을 나선 여성의 손에 종이가 들려 있는데요. 지금 다 무장했어요. 예. 여성이 광고판에 빠르게 붙인 것은 바로 문제의 전단지였습니다. 아까 본 전단지 사진 같은데요. 전단지를 붙이자마자 상가를 벗어난 여성. 그는 왜 미용실 원장에게 상간녀라는 치명적인 비방을 한 걸까? 원장은 평소 눈에 띄는 옷차림이
오해를 불러온 건 아닌지 고민했다는데요. 또 옷을 얌전히 입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미용사기 때문에 옷이랑 제 스타일이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요. 항상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죠. 멋을 알아야 하는 지금 직업을 갖고 그럼요. 계시잖아요. 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질투를 불러온 건 아닌지도 의심했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대도 없었고 그러니까 진짜 농담 반 진담 반 그랬거든요. 누가 나 때문에 죽었나 보다. 유서 쓰고 죽었나 봐요. 아, 오죽하면 저런 생각을 했겠어요. 네. 주변 지인과 단골 손님에게 전화까지 한 원장. 가끔 이제 친하신 분들이라서 밥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혹시 남 와이프가 오해했을까 봐 혹시 뭐 뭔 일 없냐고. 그분들은 뭐라고?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미용실에 찾아와 원장의 모습을 지켜보며 전단지를 남기고 간 범인. 답답한 건 왜 이러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단 겁니다. 그날 이후 범인은 미용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단지가 발견된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 그때 저녁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인스타로 DM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또 어떤 여자분한테 DM이 온 거예요. 아셔야 될 것 같다고. 그날 밤 또다시 전단지를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여기 붙어져 있었고 전단지가 발견된 곳은 놀랍게도 원장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옆에 아주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밤에 다다다다다 붙어있어요. 아이들 학교 앞에서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애들이 일로 등교하거든요. 여기랑 여기. 뭐 막 붙였네요 여기저기. 여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여기 문틈에 다 넣었어요. 그날 학교 인근에서 떼어낸 전단지만 38장. 혹여 아이들이 전단지를 볼까 밤새 전단지를 수거했다는데요. 다행인 게 등교하기 전에 제보를 주셔갖고 애들이 못 보게 이걸 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두 번째 범행이 발생한 11월, 범인은 학교 인근 아이들의 통학로를 따라 대로변의 가로수, 버스 정류장에까지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긴 거리에 전단지를 다 붙인 거예요? 아, 저 정도면 뭐 동네 다 붙인 거네요. 예, 예. 사회적 낙인 매장입니다. 예. 저거는. 그리고 여기 있었어요. 미용실에서 꽤나 여기까지 서 있었네요. 내가 걸음 보니까 그날 밤낮 10,000보 넘게 걸었는데요. 살인자도 자기 애들은 몰랐으면 하잖아요. 가족은 건드리는 건 아닌데 거기에다 애들을 건드린 거잖아요. 네. 애들 학교 앞에다가 그걸 붙이는 게 사실은 그게 제일 좀 화가 났어요. 다음 날 범인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곳에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또 붙였네 또. 아, 이번에 또 어디에다가 붙이려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방송사 앞이었습니다. 저희 KBS인데요? KBS잖아요. 왜?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요. 네, 사람들 딱 지나다니게. 이야. 가로수에 붙어있는 전단지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KBS는 이런 여자랑 꼭 일을 하셨어야 했습니까? 회사 앞이어서 그냥 그렇게 저기 동네에 붙었을 때랑 내용이 다르네요. 네, 달라요. 미용실과 함께 방송 분장 일을 하는 원장의 일터를 노린 겁니다. 아. 소문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치 사실인 것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좀 그 한모이다. 이 여자 얼마나 잘못했으면 상대 배우자가 이렇게까지 그럼 이 여자 남편이랑 그랬다는 거예요? 헐, 이런 게 다 있냐? 불륜녀라는 소문이 났대요.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여러 번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 이제 이 사람들이 믿는구나라는. 혹시 범인을 목격한 이웃은 없을까? 한번 여기 앞에서 누가 피아노 불사 바닥에 물에 빠진 게 들었어요. 그런데 한 상가 주민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아니 올라가시라고 그냥.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거 모르니까 올라가면 방송을 믿음이냐는 말 보내고 뭐라고. 아니 모르네. 그이가 아니 얼른 올라가시라고. 범인이 안 잡히니까 다들 예민한 것 같아요. 다른 상가 입주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근데 듣기만 했지 저는 건물 사람들끼리 왕래가 자꾸 일어나요. 그냥 뭐 자기들아 별 별은 없어요 다들. 한 상점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 지금요 보실래요? 저 어디가요? 벼락이 올라가고요. 무슨 일이죠, 지금? 경찰은 한 번 왔어요. 그 끝난 줄 알았다.
건물 CCTV에 전단지를 만지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 아니 전단지를 왜? 왜 이걸 여기다 붙였냐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얻을 때 이렇게 그럼 거기 붙어 있는 거 내가 붙였나 봐요. 그랬어. 근데 그거 이거 저기 했다는 그거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래서 진짜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뭔 말인지 알죠? 벌써 2번이나 붙여진 전단지. 그런데 지난달 9일 또다시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야.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냥 학교 앞을 이상하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전단지가 학교 앞에 붙어져 있더라고요. 전단지에 자필 메모까지 남긴 범인. 또 학교 앞에 붙였네요. 야, 심지어 또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번엔 아이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야, 진짜 악의적이네요. 아, 왜 아이들한테까지 이러죠? 또다시 학교 인근 골목과 대로변에 등장한 전단지. 사람들이 많은 낮 시간, 범인을 본 사람은 없을까요? 여기가 붙어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 아, 페인신가? 그때 본 거 같은데 내가 붙이는 거를 못 보고 붙여 있는 걸 본 거지. 네, 봤어요. 한 장은 걸려져 있습니다. 가게 벽에도 전단지를 붙였답니다. 다행스럽게도 벽면을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상.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붙인다. 헐. 아, 엄청 빨리 붙이는데? 진짜 빠르네. 가방에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주변을 살핀 후에 아,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냥 마치 스티커처럼 붙이네요. 와, 아니 손에 장갑까지 지금 끼고 완전 무장했는데요? 이윽고 범인이 떠나고 전단지를 붙인 벽에 모여드는 사람들. 저렇게 빨리 붙여서 사라지니까 당연히 범인을 못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충격적인 비방 전단지에 시민들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혹시 범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없는지 원장에게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요? 여기 선생님들 아니에요? 이 시간이면 선생님들 퇴근 시간이거든요? 여기 우리 애 담임도 있으면 어떡하죠? 아, 피해자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근데 야구 모자를 써도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도 약간 옆면이라도 보면은 지인이면은 알겠는데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신상을 다 아는 상태인데 우리 애들까지도 다 아는 상태인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게 더 무서워요, 진짜로. 그렇죠. 골목길에 이어 범인의 행적이 확인된 곳은 버스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카드 대신 현금을 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신의 행적을 감추려고 한 걸까요? 아, 요즘 버스 탈 때 이야. 현금 잘 안 쓰는데요. 그렇죠. 약간 리플이라는 것 같은 걸 끼고 있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 안 나왔는데. 그때 처음에 보내줄 때 있잖아요. 그거 저희 다 했거든요. 그것도 안 나왔어요. 돌이켜보면 그 무렵부터 수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답니다. 누구죠? 이상한 게 계속 부동산 쪽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미용실 내놓으라고. 전단지 붙이고 정확히 2주 후에 왔어요. 처음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는데요. 다른 업체에서 미용실 내놓을 생각 없냐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지금 내놓을 생각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날 바로 붙었어요 또. 공교롭게도. 진짜 제가 흥신소까지 사고 싶었어요. 딱 얘기하시는 게 동종업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런 진짜요? 작업을 한대요. 한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디 식당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잘 저기해서 그냥 뭐 쥐가 나왔다. 원래 웬만하면 딱 한 번으로 끝난대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는 부동산입니다. 자회사이고요. 따로 양도 계획 있으실까요? 저희 미용실을 누가 원해요? 저희 그 영등포 쪽에 매수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언제 부동산을 좀 내놓으신 거죠? 저 안 내놨는데요? 솔직히 영등포 구로 쪽으로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볼 때는 미용실 자리를 누군가가 꼭 들어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내보내자니 권리금이나 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커지니까는 이제 가급적 그냥 자의적으로 나가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계속 비방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매력적인 상권을 탐낸 범죄일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여기가 50평? 여기 건물 중에 제가 제일 크게 써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미용실의 상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지나가면서도 너무 잘 보이는 자리고 또 굉장히 좀 탐나는 자리는 맞아요. 그 원장님 장사를 못하게 해서 이제 여기서 내보내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조금 이례적인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미용실의 매도 의사를 물었던 부동산 중 한 곳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소문 나쁘게 내가지고 막 할인하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약간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기는 보통 사실 부동산이라기보단 좀 권리금 작업하는 좀 컨설팅 업체에 가깝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도로 이렇게 보면서 조금 괜찮은 자리가 있을 때 저 보통 매장 번호로 전화를 해서 부동산인데 사장님 계신지 하면서 조금 물어보는 편이에요. 여긴 뭐 그냥 무작위로 전화한 것 같네요. 지금 본인은 너무 답답하니까 이 상가 있는 사람이냐, 흥신소냐, 아니면 부동산이냐 막 이렇게 이제 보는데 테이프를 붙이고 프린트로 뽑아내고 글자를 쓰고 이런 것을 같은 상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그 과정이 복잡하고요. 그럼 흥신소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이득과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벌건 대낮에 돌아다닌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